이정헌입니다. 오늘은 그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이제 발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최종안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일부 좀 설명을 드리고 향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서 공항 건설의 방향이나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주호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지금 국회에서 의원님들 서명을 받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께서도 서명해 주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발의에 공동 발의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법안 내용에 대해서 일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핵심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얘기의 핵심 내용은 저희들이 개념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들이 중남부권 관문공항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근데 그것을 중남부권 중추공항이라는 용어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관문공항하고 중추공항의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문공항이라 하면 그 특정한 지역에서 이제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공항, 뭐 이런 정도로 정의가 될 수 있겠는데, 중추공항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전체의 핵심 공항, 국가대표 관문공항,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넘어서는 동북아 전체의 허브공항, 이런 정도의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됩니다. 현재 그 기능을 인천공항이 맡고 있는데, 저희들은 새로 건설될 대구통합신공항이 중남부권, 그러니까 북부권에 있는 인천공항과 함께 중남부권에서 중추공항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겠다. 앞으로 건설이 된다면 그런 판단 하에서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그 위상을 좀 높이고 그 다음에 성격과 기능을 재규정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기존 인천공항 중심의 1급 중심 공항 체계에서 이 다급 중심 또는 양극 중심의 체계 이런 걸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1+1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과거에 이 유일 체제, 1급 체제에서 바뀐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가 균형 개발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북부에 인천공항이 있고 중남부권에 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건설된다면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 기업들이나 공장이 몰리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완화하고 또 지방 소멸 시대를 극복하는 아주 유력한 대안으로 저희들이 공항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앞으로 이 문제는 과거에 지난 홍준표 시장께서 얘기하셨던 4대 관문공항론하고 맥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4대 관문공항론을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은 향후에 인천공항과 맞먹는 또는 그에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좀 앞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그렇게 키워져 나가고 육성되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바람과 의지를 담은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한반도 유사시 대비 측면입니다. 이게 저희 특별 법안 내용에도 들어있지만 유사시의 인천공항의 역할을 대체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천공항은 접경지역과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안보상 상당히 좀 취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미국의 전시 증원 물자들이 항공으로 들어올 때 현재 있는 공항 가지고는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이 배로 들어오는 것들이야 여러 항구들이 있어서 들어올 수 있지만 항공은 아주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8kg 최중량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를 요구하는 것도 이런 측면이
담겨 있다, 내재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뭐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은 패키지로 접근하겠다. 그래서 공항, 공공항, 민간공항, 에어시티, 공항산단, 접근교통망 이 5가지 요소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특별법 내 공항 사업으로 정의를 하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들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건설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건설특별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군 우리 동천 비행장 내에 있는 미군 시설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전해야 됩니다. 미군이 동의가 필요한데 그런 동의 절차들은 지금 거의 진행이 마무리돼서 동천 비행장 이전에 문제가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공항 관련해서는 8월 중순경에 저희들이 대구 통합 신공항 기본 계획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8월 말에 기재부에 기부대 양여 심의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공항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일부 지금 검토됐던 사전 타당성 조사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행법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현재는 3.2km로 지금 뭐 계획이 돼 있는데 저희들은 3.8km 공항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향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법안 관련해서 현재 의원 발의가 마무리되면 8월 초쯤에 발의하고 저희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뭐 필요한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5개 패키지 다 예타 면제 주셨잖아요. 예, 변동 없습니다. 예, 그대로 갑니다. 아까 안철수 의원도 서명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전국제 국회의원들 어떻습니까? 예, 다 참석, 다 저 공동 발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찬성 동의를 다 받으셨나요? 이렇게 이제 서명 동의 발의 절차에 보면 의원들 서명을 도장을 받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공동 발의를 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직인을 찍습니다. 구두상으로 이제 협의가 됐다는 거죠? 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오늘 안 그래도 경북도에서도 뭐 최대한 지사님도 의원님들에게 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부담이 지금 다 받은 건 아니죠? 아직 아니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저희가 서명 범위가 예. 보면 수원하고 광주도 뭐 추진하는 게 있잖아요. 아니 국회의원들도 포함. 뭐 지금 오늘 주호영 우리 발의자께서 의원님께서 우리 국회의원 전원에게 편지 친전을 좀 보내셔서 이 법안 내용을 좀 설명하고 또 법안 발의에 공동 발의를 해주십사 하는 편지 친전도 다 보냈고 또 당의 지도부나 뭐 여당 쪽, 야당 쪽 뭐 이런 분들에게 연락도 하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많이 발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예타 면제 관련해서 네. 지난주인가 정부에서는 그동안 예타 면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 네. 그러면서 지금 뭐 가덕도심 공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소가 여기도 우리도 거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예타 면제 요청들이 지난 정부에서 좀 남발됐던 부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뭐 지역에서 각 지역에서 균형 발전이나 지역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요구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또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뭐 법률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특별법상에 보면 그 예산 그러니까 특구를 지정하는 할 수 있는데 지정하도록 규제 강제가 되고 네, 예, 그 특구의 종류들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예. 예를 들어 현재 우리가 세우고 있는 그 외에 다른 특구를 지정하거나 하는 의도가 생겼을 때는 이게 그럼 다시 법을 그거는 개정해야 되는 아니 법을 개정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죠. 저희들이 특구 지정한 건 6개인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뭐 자유무역 지역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법에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은 저희 후적지하고 이런 저 공항 주변 개발을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한 내용들을 좀 뽑아서 알맹이만 있는 핵심적인 것들을 좀 정리해 놓은 거고요. 나머지 이제 필요한 뭐 특구나 이런 것들 형태가 필요하다면 그건 절차를 밟아서 진행이 돼야 되겠죠. 예. 지금 이재명 의원 쪽에서 준비하고 있던 특별법안 네. 그다음에 수원이나 광주 관련된 안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해요? 지금 뭐 그런 보도가 있었고 저희에서도 확인을 했더니 그런 취지의 답변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 이 저 그 특별법 공항 특별법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는 들었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법안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지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뭐 일반적으로 땡겨서 이야기하는 거는 좀 그렇고 뭐 향후에 법이 따로 발의가 된다면 뭐 같이 심의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타지역하고 연계하는 게 예. 지금으로 봐서는 특별법 통과하는데 좀 부분도 없고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측면이 많은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규모가 막 전국적으로 너무 커지면 정부 부처나 이런 데서 또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정부이 뭐 법이 통과가 되면 더 부담되고 그런 건 없죠. 똑같이 자치단체들은 이 법이 있든 없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뭐 진행을 우리 중앙에다가 재정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거는 사실이고요. 법이 있고 없고가 뭐 문제가 아니고 다만 특별법이 된다 하면 훨씬 더 강력하게 그런 규제를 강화하게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배려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른 단체들과의 다른 자치단체와의 뭐 어떤 그 경합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은 우리가 더 필요하고 절실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많은 예산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주장을 하는 거고요. 다른 자치단체는 또 그렇게 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에 대해서 뭐라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업 차원이 아니고 예. 대부분 이런 데서 이제 이 가덕도 높기 전에 좀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한 판단들은 예, 적은데 예, 대구 경북 신공 해주는 거 하고 이거 외에 수원, 광주 뭐 사망역까지 해가지고 하면 그 제도에서 반대하기 더 쉽지 않을까? 예, 뭐 근데 다른 자치단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공항 이전 사업들은 가덕도를 빼고는 뭐 아직 그 대상 이전지나 또는 그 이전에 대한 합의나 이런 것들이 전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뭐 그러한 것들을 합의해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구 경북이 지난 시기에 노력을 해서 군의의성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합의가 된 것들은 그런 다른 자치단체들에 비하면 훨씬 엄청나게 큰 진전이고 또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법 제정을 하려고 그러면 국회에서 어떤 조건이 뭐 일반 법안하고 똑같습니다. 20인 이상 발의하고 과반수 통과하면 됩니다. 뭐 특별법 아니 일반 재정법 같은 경우는 이제 공청회 절차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뭐 가덕도 같은 경우 법안 통과될 때 공청회를 약식으로 거쳤고요. 저희들은 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어차피 지금 봐서는 올 연말 정도에 처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그 전에 뭐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검교위 차원에서 공청회가 있든 뭐 또 다른 또 차원의 공청회가 있든 공청회 절차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부터는 이제 국회 트랙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법 통과를 위해서 어떤 절차나 어떤 노력이 있을지는 우리 대표 발의자이신 주 의원님께서 제일 잘 아시고 또 보관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세련된 질문인데 사실 이게 국회의 이게 시간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발의도 조영 의원이 발의를 대표 발의를 하시면 사실은 이건 조영 의원이 이렇게 문제 설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아, 건데 예. 그걸 왜 시에서 하느냐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뭐 저희들이 쭉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고 그동안 그래서 이제 법안이 오늘 이제 최종 안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조영 의원님이나 국회의 역할이나 권능을 뭐 저희가 뭐 어떻게 하자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저 법안 내용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우리 대구 시민들과 또 우리 언론인들은 제일 궁금해하시고 또 제일 먼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호영 의원실과 협의를 해서 이런 절차를 진행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에서는 그러면 뭐 시장님이 나서신다거나 뭐 위원들을 설득하는 그런 뭐 계획이라든가 저희들도 노력을 합니다. 저희 정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문공하고 중추공항 이런 부분이 예. 이게 뭐 법상 부분입니까? 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법률에 우리 법에는 뭐 공항의 위계나 하이라키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분류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중추공항, 거점공항, 일반공항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중추공항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인천공항이 있고요. 그다음 거점공항이 지금 한 6군데 정도 뭐 있고 그다음 나머지 일반공항이 한 10군데 정도 됩니다. 저희 그림 좀 봐주시면 예. 그래서 저희는 중추공항의 1+1, 하나는 인천공항은 뭐 당연히 부동의 인천공항이고 저희들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제때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이 중남부권 중추공항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1+1로 저희들은 봤고요. 그렇게 되면 거점공항이었던 대구공항이 이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으로 확장 이전되면서 중추공항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원래 그런 관문공항은 좀 통상 분류에 없는 점이에요. 아니 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거점이나 일반공항도 뭐 법적인 분류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분류되는데 저희들은 과거에 관문공항을 얘기했던 거 이 거점공항 중에서 좀 지역별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곳을 골라서 관문공항이라고 4대 관문공항이라고 얘기했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중추공항인 인천공항이 담당하고 그다음에 무안공항, 그다음에 우리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가덕도공항 이렇게 해서 4대 관문공항론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과거 대선 후보 시절부터 늘 얘기를 해오셨던 거고 국회의원 시절에도 늘 뭐 주장을 해오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연장선상입니다. 이거는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고 그냥 공항 관계자들이라든지 국토부에서 쓰는 용어라는 건가요? 예, 법에 명시되어 있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진짜 공항 기본 계획에 그런 용어가 들어있습니다. 네. 국토부에서 사용하는 예, 예,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 용어라고 보시면 법정 용어는 아닙니다. 예. 중추 일반 거점 세 개. 원장님 이거 예. 시간 물어보는 건데 아니 연말에 특별법 과반을 못 얻어서 예. 뭐 이런 거 이제 생각하기는 좀 쉽지만 그런 경우에 대안은 어떻게 될까? 저희는 뭐, 하기 쉽겠죠. 아이고. 그건 뭐 제가 지금 답변 드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뭐 저희 절차가 어떻게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되면 또 추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 일단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부결이 되면 다시 뭐 일사부재리가 있죠. 근데 뭐 내용이 또 바뀌어서 또 발의가 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뭐 법률 판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예. 아니 근데 뭐 그런 건 지금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가덕도 저도 어쨌든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네. 이게 법안 통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좀 판단하는 거고요. 예, 저희들은 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될 걸로 믿습니다. 예. 만약 그 부산 경남권의 뭐 정치권이라든지
법률들이나 공식의 공약 이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부터 이 법안이 이제 공개가 될 거고요. 또 국회에 발의가 되면 다 게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전 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뭐 아직 부산 지역의 특별한 움직임은 뭐 들은 게 없습니다. 질문 더 있으십니까? 중추공항이 되려면은 예, 인적하고 물류 예,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정도는 돼야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희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물류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1 정도, 뭐 한 30%, 뭐 이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뭐 딱 이렇게 그 규정이 있는 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부산과의 문제도 있지만 부산에서도 열심히 뭐 또 공항 건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인 건 맞습니다. 기본 계획이나 뭐 그런 거 내용 중에 네, 물류를 우리가 뭐 98% 거의 100%지 않습니까? 네, 네, 2%는 이거 사람들이 갖고 타는 짐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없습니다. 100%. 예, 예. 우리가 이거를 뭐 기본 계획이나 이런 것좀 조사나 아니면 기본 계획이 아니더라도 수요 조사 같은 거좀 이런 거좀 있는가요? 지금 나라 물류 체계가 워낙 발달이 잘 돼가지고 예. 인천 가는데 뭐 큰 불편 없다 하는 사람도 좀 있어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동천공항의 물류 체계가 가능한지를 좀 점검을 좀 해봤는데 뭐 전혀 지금으로서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동천공항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좀 방법을 찾아보고 TK 신공항 예, 신공항이 되면 예, 필요한 예, 여러 가지 대비하는 수요가 예. 그만큼 있을 수 있다. 음, 이런 조사는 비슷한 것도 아니거든요. 예, 뭐 정확한 숫자를 밝힐 만한 조사는 없습니다. 안 돼 있습니다. 있어 봐야 뭐 일반적인 얘기일 수밖에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기업이 들어올 거고 그렇게 되면 물류가 만들어질 거다. 즉 길이 있으면 사람이 다니고 또 그 반대로 사람이 다니면 길이 되듯이 예,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 길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물론입니다. 예, 예측하는 자료나 98% 예, 예. 산업 단지가 인천 쪽에 뭐98%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항공 물류를 이용하는 지방 산단에 있는 기업들은 얼마큼 불편하고 지금 이 정도인데 산단이 더 들어왔을 때 어떨까 이게 돼야 되니까 정부시에 뭐 물류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런 조사를 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하고 조사나 그런 것들은 또 정밀하게 한번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 중추공항의 그 인적하고 물류하고 그 목표치가 혹시 어떻게 좀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뭐 그걸 개념적으로 쓴 내용이고요. 어느 정도 돼야 중추공항 기능을 담당한다. 이거는 다만 지역적인 특징을, 지역적인 성격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 저 북쪽에 있는 인천공항이 위험에 빠지거나 아니면 기능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을 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공항이 필요한 거고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기능을 이야기를 한 거고요. 최장 3.8km의 활주로가 있고 지금 인천이 4km입니다. 최장 활주로가 4km, 3.8km 이 정도 되는데 저희들도 그런 활주로 한 번은 있어야 유사시에 진짜 필요할 때 인천을 대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3.8km 얘기하고 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필요한 물류나 뭐 여러 가지 시설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저희들은 들어오고 있고요. 또 시장님께서 매일 강조하시는 물류공항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 물류 기능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은 뭐 앞으로 공항 건설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거를 좀 뭐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얼마큼 하겠다 이런 것들은 좀 이른 상황입니다. 여기 되면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예. 이야기하셨는데 2040까지 넣으시는 이유는 지금 애초에 이거 계획 세울 때 2028년으로 완공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미 늦어졌고요.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예타나 이런 부분들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상당히 당길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목표를 2030년으로 목표를 잡은 겁니다.
여기 일정대로 보시면 법안 통과되고 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서 착공을 2025년 하반기에 시작하는 걸로 하면 한 5년 정도 공사하면 완공하고 개항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2025년, 6년 이때쯤부터 군이 어차피 완공이 돼야 기존 군 시설이나 이 민간 시설이 나가고 그러고 나야 이제 후적지 정비를 하고 뭐 기본 계획들이나 어떻게 앞으로 실시 설계나 뭐 구체적인 계획들은 그때까지 다 마무리합니다. 거의 동시에 진행이 되죠. 이전 절차가 완료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법제처에서 뭐 검토할 때뭐 특별히 된 사항이 뭐 있습니까? 법제처가 아니고 국회 법제실 검토였는데 뭐 마이너한 내용입니다. 미시적인 뭐 작구 수정 정도였고 또 이 법안 자체가 이미 지난 때 발의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이견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발의전까지 조금 달라질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 발의가 된 겁니다. 예. 지금 서명을 받고 서명 받는다 하면 법안이 완성이 됐고 그 법안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보고 나는 찬성한다 반대한다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법안은 발의가 된 겁니다. 발의가 아니라 이제 완성이 성안은 다 완료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서명을 반 이상 받으면 반 해주는 거 아닌가? 네, 그거는 또 다른 절차입니다. 본회의에서 뭐 상임위 거치고 뭐 또 법사위 거치고 또 본회의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서명하는 거하고 법안 통과하는 행위는 또 다른 절차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